여보, 갑자기 왜 그래? 이게 뭐야? 아직도 모른 척 할래? 치매 연기 그만해. 다 봤어. 인천에서 그 여자랑 만나는 것도 다 봤다고. 철수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러려고 치매 걸린 척 연기까지 한 거야? 40년 결혼 생활이 이런 거였어. 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저에겐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체리색 몰딩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아파트 거실에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이순자는 남편 김철수의 약을 정리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반, 철수가 낮잠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남편의 치매 때문에 순자의 하루는 완전히 철수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침실에서 나온 철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렸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순자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자야, 여기가 우리 집 맞나? 네, 여보. 우리 집이에요. 40년째 살고 있는 우리 집이라고요. 순자는 이미 익숙해진 대화를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치매가 찾아온 후 철수는 종종 집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내 순자에 대한 기억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때로는 아들 영민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제 일어난 일들도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순자만큼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밥은 먹었어? 여보, 방금 저랑 같이 드셨잖아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해드렸는데 맛있다고 2번이나 더 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나? 허허, 당신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서 금방 배가 꺼지나 봐. 철수는 아이처럼 순수한 얼굴로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앙상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에 철수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다정하고 애정 표현도 자주 했습니다. 예전에는 무뚝뚝하고 권위적이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의 철수는 마치 순수한 아이처럼 순자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나오자 철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평소의 멍한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금리가 또 올랐다더라. 이런 식으로 가면 은행 적금 이자도 변동될 텐데. 순자야, 우리 정기적금 만기가 언제였지? 순자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평소에는 오늘이 몇 월인지도 헷갈려 하던 철수가 갑자기 금리와 적금을 언급하는 모습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여보, 그런 복잡한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야, 이건 중요한 일이야.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우리 통장들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철수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당황해서 뒤따라가자 철수는 망설임 없이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서랍 위치도 기억하지 못하던 철수가 정확히 통장이 있는 서랍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네. 다행이야. 이 통장하고, 이 서랍 밑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철수는 서랍 가장 아래를 뒤적이며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낯설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러세요? 평소에는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셨잖아요.
그랬나? 아, 맞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철수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멍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명료했던 모습은 꿈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남편이 서랍 밑을 뒤지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철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문을 펼쳐놓고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글자를 읽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보, 신문 재미있어요? 응? 아, 그냥.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철수는 화들짝 놀라며 신문을 황급히 접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남편이 신문의 경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봤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철수가 신문을 접을 때 마치 들킨 것처럼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차려놨어요. 식탁에 앉은 철수는 갑자기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보다 여보가 더 오래 사셔야죠. 그래도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해줘. 그리고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순자의 눈을 깊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믿어줘. 순자는 남편의 갑작스럽고 의미심장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이상한 일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당신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철수가 잠든 것을 확인한 순자는 거실로 나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경제 뉴스에 정확하게 반응하던 모습, 통장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던 것, 신문 경제면을 집중해서 보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의미심장한 말들.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치매를 속일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고 미약한 의심이었지만 곧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게 될 씨앗이었습니다. 순자는 침실로 돌아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잠든 얼굴이었지만 오늘 하루 느꼈던 이상함 때문에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오늘 느꼈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치매 환자가 그렇게 정확하게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통장 위치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철수를 바라보며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던 철수가 갑자기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깨는 줄 알고 조용히 지켜봤는데 철수는 여전히 잠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잠꼬대구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던 순자였지만 이어지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니야. 오 미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순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미네? 오미네? 평생 남편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잠꼬대치고는 너무도 애절하고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꼭 지켜줄게. 기다려줘. 철수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릴 적 친구나 첫사랑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일까요? 순자는 남편을 깨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잊고 있던 옛 기억을 불쑥 끄집어낸 것일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순자는 애써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 꼭 지켜줄게라는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옛 추억이라기에는 너무 절실하고 현재적인 어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잠꼬대 하시더라고요. 무슨 꿈 꾸셨어요? 꿈? 나 꿈 꾼 것 같지 않은데. 뭐라고 했어? 철수는 정말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꺼내봤습니다. 민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이에요? 그 순간 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민혜? 누구지? 모르겠는데. 혹시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이름인가?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남편의 모든 행동과 말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들이 모두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 정확한 기억력, 때때로 보이는 명료한 판단력, 그리고 알 수 없는 여자 이름.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철수가 전화를 끊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응? 전화? 아무도. 전화 안 받았는데? 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자는 분명히 그가 전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봤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철수가 전화를 받을 때 사용했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라 또렷하고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 아니었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다던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냥 끊었어. 철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스팸 전화를 구분해서 끊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순자는 철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전화기의 발신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오후에 걸려온 번호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분명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번호를 종이에 적어두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어 철수가 잠든 후 순자는 또다시 남편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돈, 더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번에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돈 걱정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치매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남편이 세수하는 동안 서재를 슬쩍 둘러봤습니다. 어제 철수가 뒤적거렸던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가장 아래쪽에 뭔가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서랍이나 상자를 숨겨놨다가 자주 꺼냈다 넣었다 한 흔적 같았습니다. 순자는 서랍 밑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자물쇠 흔적도 보였습니다. 분명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뭐하고 있어? 갑자기 들린 철수의 목소리에 순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철수는 문 앞에서 이상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서랍 정리 좀 하려고요. 서랍 정리? 왜 갑자기? 거기 중요한 것들 있는데. 철수의 반응이 평소보다 예민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서랍 정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요? 그냥 옛날 물건들. 건드리지 마.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재에서 순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순간 남편의 눈에서 경계하는 빛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민이라는 여자, 수상한 전화, 숨겨진 물건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려 하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순자는 며칠 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혼자 외출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치매 환자는 혼자 나가면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었지만 요즘 철수의 행동을 보면 그런 걱정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철수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것입니다. 순자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확인한 후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여전히 통장들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밑바닥에 긁힌 자국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순자는 서랍을 완전히 빼내어 뒤집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장 가장 아래 칸,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작은 자물쇠로 잠긴 비밀 서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만져봤습니다. 오래된 자물쇠였지만 최근까지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순자는 서재 곳곳을 뒤져봤지만 열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순자는 공구함에서 작은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자물쇠를 향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낡은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순간 순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앨범 하나와 통장, 그리고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치는 순간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975년 남산에서 찍은 흑백 사진 속에는 20대의 앳된 철수가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해사하게 웃고 있었고 철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빛바랜 글씨로 철수와 민이 영원을 약속하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잠꼬대로 불렀던 오민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앨범을 넘기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해변에서, 카페에서 모든 사진 속의 철수는
지금까지 순자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첫사랑이었구나.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함께 발견된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매달 빠짐없이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김철수, 바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잔고를 계산해 봤습니다. 총액은 아파트 한 채 값에 버금가는 거액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매달 꾸준히 적금을 넣었던 것입니다. 설마 이 돈이. 순자는 급하게 편지들을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날짜는 1997년이었습니다. 철수 오빠 사업이 망해서 빚만 남았어요. 더 이상 오빠한테 패 끼칠 수 없어서 연락 끊을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두 번째 편지는 2000년도였습니다. 오빠, 딸이 아파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연락드려요. 세 번째 편지는 최근 것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손자까지 아프게 되었어요. 심장 수술비가 필요한데 오빠 가정에 피해 주기 싫어서 망설였지만 이 아이만은 살려야겠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첫사랑 미니를 잊지 못했고 그녀가 어려울 때마다 몰래 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20년 넘게 말입니다. 그럼 치매는?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치매가 거짓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다른 여자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면서 가족들 몰래 돈을 빼돌리기 위한 연기였던 것입니다. 순자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남편은 평생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순자는 황급히 사진과 편지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자물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집에 있었어? 철수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네, 집에 있었어요. 순자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속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났어. 철수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미니를 만나고 온 것은 아닐까요? 어떤 옛날 생각이요? 그냥 젊을 때 일들.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철수는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된 일상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민이라는 여자를 직접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단서로 그녀의 행방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아침 산책을 나간 사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자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주소라 그곳에 미니가 여전히 살고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다른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해 주소를 찾아가니 그곳은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동네였습니다. 순자는 근처 상점에서 오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이혼 서류를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40년 세월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순자는 남편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보며 철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 무슨 약? 철수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일부러 다른 약을 건넸습니다. 혈압약 대신 소화제를 준 것입니다. 이게 맞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철수는 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약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확신이 섰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분명 가짜였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네요. 이게 맞는 약이에요. 순자는 올바른 약으로 바꿔주며 철수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시험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외출하는 척했습니다. 여보, 시장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순자는 현관문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문 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가스레인지를 확인하고 끄는 소리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그런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순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영민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산책 나가셨는데 왜? 영민은 거실을 두리번거리더니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거든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큰 돈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는 발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영민아, 그건 안 돼.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실 수 없어. 어머니, 어차피 아버지 돈은 다 제 돈 아닙니까? 치매 걸린 아버지가 돈이 왜 필요해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민의 말에 순자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것일까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런 큰 돈이 필요해? 그건 어머니가 알 필요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이 집도 제가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미리 활용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영민의 노골적인 탐욕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영민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는 이미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예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철수의 치매가 가짜라면? 그리고 그가 다른 여자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면? 영민의 말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안 돼. 그런 이야기는 다시 하지 마. 영민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지만
순자는 아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위선과 아들의 탐욕, 이중의 배신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철수에게 떠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영민이가 오늘 왔었어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대출? 왜? 무슨 일로? 평소 같으면 영민이가 누구지? 라고 물었을 철수가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절했지만요. 그래, 잘했어. 요즘 같은 세상에 함부로 보증 서거나 대출 받으면 안 돼. 철수의 대답은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분명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여자를 위한 비자금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오민이라는 여자의 행방을 제대로 추적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남편분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확히는 옛 연인과 연락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순자는 가지고 있던 사진과 편지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탐정은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일주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순자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철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민이라는 분을 찾았습니다. 현재 인천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있고 최근 누군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혼자 살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픈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탐정의 말에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저 불륜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아픈 아이가 연관되어 있다니. 정확한 주소를 알려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직접 확인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순자는 탐정이 알려준 주소를 품에 넣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에 대한 갈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굳힌 날, 철수가 평소처럼 옛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그날따라 남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옛 동네를 가는 것일까요? 순자는 재빨리 외출 준비를 하고 철수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 철수는 평소의 어눌한 걸음걸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철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도 뒤따라 버스에 올랐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철수가 환승까지 능숙하게 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인천터미널입니다. 버스 안내방송을 들은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인천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미니의 거주지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철수는 인천터미널에서 내린 후 다시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순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철수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철수는 또다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복잡한 교통편을 혼자 이용할 수 있다고? 순자는 점점 더 확신이 섰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마침내 철수가 도착한 곳은 낡고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지 곳곳에 빈 집들이 많았고 남아있는 건물들도 낡아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여인숙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해돋이 여인숙이라는 간판이 삐뚤게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여인숙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앨범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오민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눈매와 얼굴 윤곽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의 해맑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철수는 민희를 보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희도 철수를 보고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인숙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엿들었습니다. 다행히 나무 그늘에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희야, 몸은 좀 어때? 고마워요, 오빠. 오빠 덕분에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철수는 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민희에게 건넸습니다. 분명 돈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가져왔어.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아이 치료에만 집중해. 오빠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계속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데. 민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예전에 내가 너한테 못했던 일들 생각하면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제 팔자가 사나운 거죠. 순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댁에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자주 나오셔도? 괜찮아.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정말로 치매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그래도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요? 들키지 않아. 이미 3년째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 수술만 끝나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을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줘. 철수는 민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틋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계세요. 희생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져 있었던 연인들의 애틋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후 철수와 민희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치매 환자답지 않은 능숙한 움직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도 뒤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치매도 자신에 대한 애정도 지난 3년간의 모든 순간들도 말입니다. 그날 밤 철수가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상쾌했다며 평소처럼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서재에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사진들과 통장을 모두 꺼내 거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평생 나를 속이고 젊은 시절 만났던 여자랑 놀아난 거냐고.
갑작스러운 순자의 폭발에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이게 뭐야? 아직도 모른 척 할 거야? 치매 연기 그만해. 다 봤어. 인천에서 그 여자랑 만나는 것도 다 봤다고. 철수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러려고 치매 걸린 척 연기까지 한 거야? 40년 결혼 생활이 이런 거였어?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 누구요? 나는 당신밖에 모르는데. 철수는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를 계속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이성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그럴 거야? 아직도 나를 바보로 만들 거야? 그 순간 순자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폭풍우 같은 대화 이후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를 고집했고 순자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민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서 모든 진실을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인천의 해돋이 여인숙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인숙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순자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김철수 아내입니다.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미니는 순자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자의 비통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직감한 듯 순순히 그녀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순자가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심한 기침 소리였습니다. 저, 들어와도 될까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순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쉬는 10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몸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손자예요. 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아픈 아이가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미니는 초라한 다과상을 차려왔습니다. 순자는 미니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철수 오빠 부인분이시죠? 오빠한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했나요? 네, 항상 부인분 자랑을 하세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자신은 부인분 덕분에 살고 있다고. 미니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빠는 저를 도와주시는 걸까요? 저희 관계를 알고 계시는 거죠? 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모든 걸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요. 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수 오빠의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양쪽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딸을 낳고 살았어요.
민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 사업이 실패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남편과는 이혼했어요. 그 후 홀로 딸을 키웠지만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년 전에 딸마저 병으로 잃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건 이 아이, 제 손자뿐이었어요. 순자는 민희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희귀한 심장병에 걸렸어요. 수술비만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요? 민희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막하던 차에 고향 친구를 통해 철수 오빠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네, 오빠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빠 가정에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 민희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며 고집하셨어요. 제가 받을 수 없는 돈인데. 민희는 방 한쪽에서 철수가 가져온 돈 봉투를 꺼내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이 돈 가져가세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오빠 가정이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거든요. 순자는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비자금은 첫사랑과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제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빠는 항상 말씀하세요. 부인분이 너무 선하신 분이라서 이런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민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요? 오빠가 치매 연기를 하시는 것도 가족들이 재산을 노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드님이 자꾸 돈을 요구해서 순자는 영민이 대출을 요구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는 정말 부인분을 사랑하세요. 항상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민희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모님, 제발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오빠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건 안 돼요. 민희는 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분노와 원망이 순식간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응, 곧 오실 거야. 민희는 아이를 다독이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계세요. 이 아이에게는 오빠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순자는 아픈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왜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희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죄책감과 미안함이 채웠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철수가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그 연기 뒤에 숨겨진 남편의 고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인천 다녀왔어요. 그 말에 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인천? 거기서 뭘 했어? 민희 씨랑 손자 만나고 왔어요.
그 순간 철수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듯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치매 연기 그만하고 진짜 이야기예요. 순자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철수는 마침내 가면을 벗었습니다. 5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생 강해 보이려 했던 남자의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희는 내 젊은 시절의 첫사랑이었어. 하지만 당시에는 집안끼리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극렬히 반대하셨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후 너를 만나서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지. 민희 생각은 가끔 났지만 그저 지나간 추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3년 전 우연히 민희 소식을 들었어. 사업 실패로 남편과 이혼하고 딸마저 병으로 잃었다는 소식이었지. 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는데 유일하게 남은 손자마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나 드는데 그 돈을 구할 길이 없다고. 순자는 말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회성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 하지만 아이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지속적인 치료비가 필요했지. 그래서 비자금을. 그래. 너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남편이 옛 연인을 돕는다는 게 어떻게 들릴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철수는 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민이었어. 자꾸 재산을 노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으니 재산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면서. 순자는 영민이 대출을 요구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치매 연기를.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 민희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철수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순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나쁜 놈이야. 평생 너한테만 사랑받고 살았으면서 이런 식으로 속이고. 여보, 일어나요. 순자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것이 눈에 밟혀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어. 내가 젊을 때 민희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그 죄책감도 있었고. 그럼 저한테 대한 마음은 어떤 거예요? 순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철수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너는 내 인생 전부야. 민희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지만 너는 내 현재이고 미래야. 내가 살아갈 이유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철수는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민희를 돕는 것도 사실은 너 때문이었어. 너처럼 선량한 사람과 살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그 아이를 외면하는 것은 너가 싫어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순자는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저라고 그 아픈 아이를 외면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혹시 너가 오해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철수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민이 때문에도 걱정이 많았어. 만약 이 일을 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순자는 아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남편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치매 연기 그만해요. 우리 함께 그 아이를 도와줘요. 순자의 말에 철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아? 네, 우리가 함께 해야죠. 그 아이는 우리가 모두 함께 살려야 해요.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든 함께 상의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야. 철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털어놓은 진실이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영민이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은 욕심에 눈이 멀었지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거짓과 의심의 벽이 무너지고 진실과 신뢰의 다리가 놓인 밤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후 며칠간 순자와 철수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하지 않는 철수는 예전의 명료함을 되찾았고 순자는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더욱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은행에 가요. 순자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왜? 그 아이 수술비 마련해야죠. 제 적금도 깨고 여보 비자금이랑 합쳐서 병원에 입금해요. 철수는 아내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두 사람은 곧바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해돋이 여인숙에 도착하자 민희는 두 사람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오빠, 두 분이 함께. 민희 씨 앉아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순자는 민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해가 있었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순자는 은행에서 받아온 통장을 민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 수술비와 당분간 치료비예요. 저희 부부가 함께 마련한 거예요. 민희는 통장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미 오빠한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민희 씨, 들어봐요. 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느라. 이제 우리 남편 죄책감도 좀 덜어주세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려야죠. 생명 앞에서는 과거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민희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 갚을 생각 말아요. 그냥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철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민희야, 이제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그때 침대에서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색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는 두 사람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아이에게 다가가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우리 강해지고 있구나. 곧 수술받고 완전히 나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그날부터 순자와 철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곁을 지켰습니다. 민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순자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매일 이렇게 오시면 힘드실 텐데.
힘들지 않아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도 희망을 준 거예요.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희망이요? 네, 우리 부부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줬거든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이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아이를 보며 세 어른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 후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아이와 민희를 위해 새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여인숙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모님, 오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민희는 새 집 열쇠를 받으며 울었습니다. 감사는 무슨요? 가족이잖아요. 순자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족이요? 네, 이제 우리는 조금 특별한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철수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요? 이 모든 일들, 다른 여자를 도운 일. 순자는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는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 남편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요. 정말? 네, 그리고 우리 결혼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더 솔직하고 더 깊은 관계로요.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평온했던 신뢰는 한번 깨졌지만 그 빈자리는 폭풍 같은 진실을 함께 겪어낸 동지애와 더 깊은 이해로 채워졌습니다. 몇 달 후 완전히 건강해진 아이가 순자와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이제 축구할 수 있어요. 아이는 새 축구공을 들고 뛰어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진우가 정말 건강해졌구나. 철수는 아이를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네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진우는 앞서 뛰어다니며 낙엽을 주워왔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빠, 사모님, 정말 행복해요. 민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해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비밀과 상처까지도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는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각자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해줄 가족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을 넘어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